실리콘밸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정까지 인식하는 반도체를 만든 나라.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테슬라 이사는 그 기술력 앞에서 말을 잃었고, 머스크는 전략적 선택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죠. 지금부터 그 놀라운 기술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존 프레처, 테슬라 본사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을 총괄하는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실리콘밸리에서 15년간 일하면서 저는 항상 숫자와 성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어왔죠. 손가락으로 탭하면 화면에 뜨는 그래프들, 밀리초 단위로 측정되는 연산 속도, 그것이 제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제가 테슬라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 드디어 내 능력을 마음껏 보여줄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자율주행 차량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거대한 데이터 센터까지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차세대 프로세서를 개발하는 일이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AI6, 정말 야심찬 작품이었죠. 그런데 회의실 테이블 위에 서류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적혀 있더군요. 파운드리 파트너로 한국의 삼성이 선정되었다는 공식 승인 문서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았어요. 분명히 삼성전자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들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죠. 회의실에 모인 동료들에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만에 거대한 파운드리가 있는데 왜 굳이 삼성이지? 삼성의 기술력이 정말 우리 프로젝트에 적합한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냐고. 한 동료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제게 돌려 보이더군요. 거기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작성한 전략 메모가 떠 있었고, 삼성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문장에 굵은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 실리콘밸리가 모든 기술의 중심이라던 그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것 같았죠. 물론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선두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려는 건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두뇌와 같은 칩이었거든요. 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내일 있을 기술 검토 회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에 잠겼습니다. 전략실장이 소집한 다음날 회의에서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놓고 반대 의견을 강력히 제시했습니다. 대만의 파운드리가 이미 검증된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고 우리와의 협업 경험도 풍부하다는 점을 강조했죠. 하지만 전략실장은 태블릿을 제 앞으로 밀어주며 삼성의 최근 3년간 기술 개발 보고서를 보여주더군요. 수율 안정성, 차세대 패키징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성과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보고 있는 숫자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이었거든요. 특히 3나노 공정에서의 수율이 경쟁사 대비 15%나 높다는 데이터를 보고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전략실장이 다시 한번 머스크의 메모를 화면에 띄우며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성능 경쟁이 아니야.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도전이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로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필요한 거야. 그게 바로 한국의 삼성이라는 거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삼성이 최고의 파트너라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으로 가서 삼성의 실체를 확인해 보겠어요. 그것이 지금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태평양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이 여행이 제 생각을 증명해 줄까요? 아니면 편견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까요? 비행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했을 때 저는 노트북을 열어 삼성 화성 캠퍼스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어요. 그곳은 단일 반도체 생산 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착륙을 알리는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저는 안전벨트를 매며 깊게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곧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마주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더군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연속적인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안면인식 시스템이 제 얼굴을 스캔하자마자 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리더군요. 수화물 찾는 곳에서는 로봇이 짐을 분류하고 있었고 안내 데스크에서는 홀로그램 직원이 여행객들의 질문에 각국의 언어로 답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스크린들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며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구상만 하던 스마트 시스템들이 이미 이곳에서는 일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택시를 타려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전용 앱으로 호출한 차량이 정확히 30초 만에 도착하더군요. 운전기사님은 통역 앱을 사용해서 편안하게 소통하며 목적지인 호텔까지의 최적 경로를 태블릿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차장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고속도로 위의 전광판들이 실시간 교통 상황을 알려주고 스마트 가로등이 교통량에 따라 밝기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게 2025년 한국의 모습이라니.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하던 한국이라는 나라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이 LED 조명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고, 다리는 다양하게 색깔을 바꾸며 도시의 리듬을 표현하고 있었죠.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내일 방문할 삼성 화성 캠퍼스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호텔의 와이파이는 무선으로 제공되었는데 미국에 있을 때보다 속도도 엄청 빠른 것 같았어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순위를 검색해 보았는데 많은 지표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특히 5G 보급률과 전자정부 서비스 수준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내일 삼성 공장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잠이 오지 않아 미니바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며 저는 처음으로 의심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의 시작이었죠. 다음날 아침 삼성 화성 반도체 캠퍼스의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구장 수백 개를 합친 것 같은 거대한 부지에 최첨단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안내를 맡은 김 과장님이 저를 클린룸으로 인도했습니다. 특수 방진복으로 갈아입고 에어샤워를 거쳐 들어간 생산 현장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더군요. 천장에 설치된 수백 개의 필터가 초미세먼지 하나까지 걸러내고 있었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며 정전기 하나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무인 반송 차량들이 소리 없이 웨이퍼를 운반하고 있었고 로봇팔들이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각 공정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앞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며 0.001%의 오차도 놓치지 않으려는 집중력을 보이고 있었죠. 김 과장님은 모니터에 띄운 그래프를 가리키며 각 웨이퍼가 거치는 수천 개의 공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불량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불량을 찾아내서 사후 조치하는 게 아니라 아예 불량 가능성을 차단하는 사정 조치를 하는 것이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그런데 이런 수준의 자동화와 정밀도를 어떻게 달성한 것이죠? 그의 대답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죠. 각 칩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일상이 담긴다고 생각하면 가능해져요. 그 누군가는 나와 내 가족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들은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장인처럼 각자의 영역에서 완벽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향한 약속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테스트룸으로 이동해서 AI6 칩의 시제품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사각형의 실리콘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집적되어 있었죠. 엔지니어들이 칩을 테스트 보드에 장착하고 전원을 넣자 모니터에 각종 수치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산 속도는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12% 빨랐고 전력 효율은 예상치를 20%나 초과 달성했더군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칩이 연결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 가상의 자동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자 시스템이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고 주변 감지 센서의 민감도를 높이더군요. 아무도 그런 세부 기능을 프로그래밍하지 않았는데 칩이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테스트에서는 로봇팔이 사용자의 표정을 인식하고 그에 맞춰 움직임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저는 테이블에 손을 짚고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던 인공지능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들은 이것을 맥락인지 처리라고 부르더군요.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최적의 대응을 찾아낸다는 것이죠. 저는 테스트 결과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믿기지 않는 성능 지표들을 확인했습니다. 실시간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객체 인식률은 99.97%에 달했고, 다중 작업 처리 시에도 지연 시간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특히 온도 제어 시스템은 혁신적이었는데, 칩이 스스로 작업 부하를 예측하고 미리 냉각 시스템을 조절하여 항상 최적의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칩이 배터리 잔량과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전력 소비를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가 자신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 놀라움은 경외감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삼성이 만든 것은 단순한 프로세서가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는 전자두뇌였습니다. 수원에 위치한 삼성 종합기술원으로 이동했을 때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붙어있는 화이트보드가 눈에 들어왔는데, 거기엔 복잡한 수식 대신 감정 매핑 차트와 사용자 경험 플로우가 그려져 있었죠. 연구원들이 둘러앉은 테이블 위에는 뇌과학 서적들과 심리학 논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도체 설계에 인간의 감정 처리 메커니즘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게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자 한 젊은 연구원이 노트북을 열어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더군요. 화면에는 감정 상태에 따른 전기 신호 패턴이 표시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트랜지스터 레벨에서 구현되는지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기쁨, 슬픔, 놀라움, 평온함 같은 감정 상태를 수학적 모델로 변환하고 그것을 칩의 아키텍처에 반영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화면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다음 데모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AI6 칩이 탑재된 프로토타입 디바이스가 사용자의 음성 톤, 타이핑 패턴, 심지어 터치 압력까지 분석해서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인터페이스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스트레스를 받는 사용자에게는 더 부드러운 색감과 천천히 전환되는 애니메이션을 제공하고, 집중하고 있는 사용자에게는 불필요한 알림을 자동으로 차단하더군요. 연구원들은 이것을 감성 컴퓨팅이라고 불렀고, 미래의 모든 전자기기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의자에 깊숙이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순수한 성능 지표들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지더군요. 삼성이 만들고 있는 것은 빠른 칩이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는 칩이었습니다. 기술의 정점이 결국 인간으로 회귀한다는 아이러니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계속해서 그들의 철학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죠. 결국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다음 날 삼성 반도체 사업부의 김성민 상무를 만났습니다. 그는 정중한 태도로 한국 전통차를 대접했죠.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김 상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로부터 저희가 배운 것이 정말 많습니다. 도전 정신과 혁신의 자세를 보여주신 것에 감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이 우리에게 감사를 표하시는 거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오늘날 삼성이 될 수 있었던 건 모두에게 배우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소니에게서 품질을, 인텔에게서 설계를, 그리고 테슬라에게서는 비전을 배웠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스승이에요. 그의 겸손한 태도는 오히려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기술 우월주의, 실리콘밸리가 모든 혁신의 중심이라는 오만함이 얼마나 편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김 상무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한 가지 더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는 정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밀감을 넘어서 서로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자를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죠. 테슬라와 삼성의 관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의 말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정의 기술이라는 표현이 특히 마음에 남았죠. 차가운 실리콘에 따뜻한 마음을 담는 것, 그것이 바로 삼성이 추구하는 혁신의 본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거리를 보며 저는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날, 저는 일정을 비우고 서울 시내를 걸어 다니기로 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음료를 결제하는 모습을 봤죠. 지하철역에서는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찍어 개찰구를 통과하시더군요. 편의점에서는 무인 계산대가 자연스럽게 운영되고 있었고, 거리의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시민들이 각종 민원 서비스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 도시의 사람들이 기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이 만든 기술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과의 파트너십이 단순한 제조 계약을 넘어서 새로운 기술 철학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적었죠. 삼성과 한국이 만들고 있는 것은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라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새로운 세상을 위한 언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AI6 칩은 그 언어의 첫 문장이 될 것이고 우리는 함께 그 이야기를 써나갈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팀원들에게 제가 본 것,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삼성과의 협업을 단순한 하청 관계가 아닌 진정한 기술 동맹으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게 낯선 도시가 아니라 미래가 현재로 존재하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더군요. 미국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테슬라 본사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삼성 화성 공장의 사진을 띄우며 제가 직접 목격한 기술력과 철학을 설명했죠. 일부 임원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데 왜 그들에게 배워야 하느냐고 반문했죠. 저는 테이블 위에 AI6 칩의 시제품을 올려놓고 테스트 결과를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성능 지표도 인상적이었지만 제가 강조한 것은 칩이 보여준 맥락인지 능력이었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자동 감속, 사용자 감정에 따른 인터페이스 조정, 이런 기능들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전략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말한 공감하는 AI의 시작입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동의의 신호였습니다. 그날 오후 삼성과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제조 계약을 넘어 공동 개발 협약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테슬라의 핵심 엔지니어 5명과 함께였죠. 비행기 안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그렇게 놀라운 기술이 있느냐고, 과장된 것은 아니냐고 말이죠.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의 표정이 하나둘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과 완벽하게 정돈된 인프라를 보며 그들도 저처럼 충격을 받았죠. 삼성 화성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압도당한 표정이었습니다. 클린룸을 견학하고 AI6 칩의 테스트를 직접 목격한 후 한 동료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왜 머스크가 삼성을 선택했는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글로벌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의 거대한 홀에는 전 세계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죠. 무대에는 테슬라 CTO와 삼성 반도체 부문 사장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AI6 칩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 아래 문구가 나타났어요. 마음을 연결하고 순간에 힘을 실어주다. 라는 슬로건이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표시되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자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실시간 감정 인식, 상황 맥락 이해, 자율적 최적화 같은 기능들이 시연될 때마다 박수가 쏟아졌죠. 저는 잠시 무대를 내려와 관객석 뒤편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 한쪽에는 태극기가, 다른 쪽에는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죠. 두 나라의 기술이 만나 만들어낸 혁신이 이제 세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AI 기술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제 기계가 인간을 이해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말이죠.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금, 저는 제 사무실에서 이 모든 여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삼성 화성 캠퍼스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웃고 있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가 이룬 것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협력의 모델을 만들었고 기술의 철학을 담는 방법을 배웠죠. AI6 칩은 이제 곧 양산에 들어갈 것이고 전 세계 수백만 대의 기기에 탑재될 것입니다. 그 칩들은 단순히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며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첫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나는 한국에서 배웠다. 창밖으로 실리콘밸리의 풍경이 보이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이미 한강의 야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AI6는 테슬라 차량뿐만 아니라 로봇, 데이터 센터, 그리고 수많은 AI 기기에 적용될 것입니다. 언론들은 이것을 21세기 최고의 기술 협업이라고 평가했고 많은 기업들이 우리의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제 자신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숫자와 성능만을 추구하는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기술 너머에 있는 사람을 보고 차가운 실리콘에 따뜻한 마음을 담으려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죠. 매주 한국팀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쳐준 정의 기술은 이제 제 철학의 핵심이 되었고 그것은 제가 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반영되고 있죠. 제 명함 지갑에는 이제 2개의 명함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테슬라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삼성에서 만들어준 명예 자문위원 명함입니다. 두 명함을 나란히 놓고 볼 때마다 저는 다짐합니다.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말이죠. 2025년 7월 28일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총 165억 달러 규모의 AI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텍사스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을 생산하는 내용입니다. AI6는 단순한 칩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려는 기술자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